예, 안녕하세요. 닥터 GPT 3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한 2달 만에 올려요.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스페이스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 사이스페이스 관련돼서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 그게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너 때문에 사이스페이스 구독했다 이런 교수님들도 많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이스페이스는 알아보니까 이게 인도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인도의 그 공대가 또 대단하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는 범용 모델이고 그 범용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때 어떻게 쓸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내서 하는 거라면 사이스페이스는 정말 연구자가 자기가 해온 삽질을 바탕으로 이럴 때는 좀 이걸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생각해서 만든 것 같아서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때 영상 이후로 다른 LLM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었죠. 딥 리서치 기능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사실 사이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던 강점들이 그런 어떤 레퍼런스를 잘 정리하고 이런 거였는데 사실 딥 리서치가 나오면서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다 통째로 리뷰해버리고 레퍼런스 다 링크 달아버리니까 사이스페이스를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 7월 한 중순쯤 된 것 같아요. 사이스페이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직도 이제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고 있어서 제가 사실 이 지난주에 어떤 학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느라고 영상을 만들면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영상으로 좀 만들었는데 오늘 또 방송용으로 좀 만들려고 했더니 또 인터페이스가 달라져가지고 오늘 영상 보시면 앞뒤가 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시죠. 지금의 사이스페이스의 페이지입니다. 뭐 그전하고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달라진 게 여기가 AI 에이전트라는 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나머지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뭐 마이 라이브러리라든지 AI 라이터, 뭐 리터처 리뷰 이런 기존의 기능들은 그대로 있는데 AI 에이전트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에이전트냐? 논문 써주는 에이전트입니다. 내용도 AI 어시스턴트 투 오토메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Everyday Research Task라고 해갖고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얘네도 드디어 딥서치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건이 돈을 받습니다. 이게 크레딧이 있는데 물론 그냥 검색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좀 복잡한 일을 시키면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제법 비싸요. 일단은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한 달에 1200 크레딧을 주는 것 같고 1200 크레딧 제가 해보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시스테마틱 리뷰 한 편 써주는데 한 1200 정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쓰려면 monthly 5500 크레딧에 $90 10만원 되는 거죠. 넘나요 이제? 엄청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뭘 할 수 있냐 보니까 I want to 해가지고 서치 페이퍼도 있고 라이더 리포트도 있고 리뷰 리터처도 있고 조금 내려가면 리뷰 마이 라이팅도 있고 뭐 포스터 만드는 것도 있고 드래프트 쓰는 거 파라프레이징 하는 거 뭐 되게 많아졌습니다. 되게 많아졌고 또 use라고 해서 이건 딥 리뷰 뭐 펀메드, 구글 스컬러, 클리니컬 트라이얼 GOV도 있네요. 뭐 이런 내용들, 페이턴츠 같은 것도 검색할 수 있나 봐요. 그다음에 메이커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도 할 수 있고 PPT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플로우 차트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 Popular Task라고 있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는 Systematic Literature Review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펀메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펀메드 뭔지. 펀메드 클릭하면 Use 펀메드 and Find Paper Relative to 해가지고 여기에 뭐 검색창처럼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딥 리서치 해가지고 제가 맨날 테스트해보는 아스피린의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agent is running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우리 딥 리서치 뭐 제미나이나 챗GPT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하도록 저한테 질문을 하죠. 그래서 뭐 what specific aspect에 대해서 할 거냐라고 하고, 이 리서치를 하는 primary goal이 뭐냐도 있고, 어떤 population에 대해서 할 건지, depth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브로드하게 리뷰할 건지, 아니면 뭐 최신의 RCT에 대해서 디테일한 리뷰를 할 건지, 뭐 메타 분석을 위한 검색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브로드하게 보자라고 하면 얘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펀매드라고 했는데 꼭 펀매드에서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서치 사이스페이스라고 해갖고 원래 사이스페이스에서 그 서치하면은 이런 테이블 만들어주고 여기 컬럼 추가할 수 있고, 이런 거 전에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일단 만들어서 중요한 논문들 보고, 근데 조금 더 해보면 이제 계속 사이스페이스 리서치, 그 다음에는 더 가면 이제 펀매드 어드밴스라고 해서 펀매드에서 메쉬텀으로 아마 검색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검색하고 뭔가 쭉 텍스트를 막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그 챗GPT나 제미나이가 작성한 거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이게 좋은 건 확실히 이게 그냥 연구자를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런 인용부 달아놓는 게 그냥 논문 스타일로 딱딱 잘 정리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논문의 형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에서는 그냥 텍스트하고 옆에 뒤에다 뭐 링크 뭐 이런 거 달아놓고 하는데, 그냥 논문처럼 이렇게 굉장히 작성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고 뒤에 뭐 이런 것도 리서치 갭도 찾아서 정리를 하고, 그냥 기특하죠. 리퍼런스도 리퍼런스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잘 정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사실 분량만 따져놓고 보면 제미나이보다는 좀 짧게 정리하고 그런 감이 있기는 한데, 형식이 아주 논문 형식에 잘 맞춰서 잘 정리하더라, 일단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게 이게 또 기가 이게 지금은 요거랑 포맷이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이런 포맷이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번 시켜보려고요. 그 주제에 넣고 딥서치하고 여기에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있는데 요걸 누르셔도 되고, 요 밑에 또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시스테마틱 리뷰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특별한 얘기 없이 주제 주고 하라 그러면 역시나 또 뭔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을 얘기해 달라고 하고, 그걸 얘기해 놓으면 처음 일단 계획을 뭔가 세웁니다. 여기서 체크박스로 해놔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논문 서치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펀매드 아이디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정리하고, 놀라운 건 중요한 논문들을 PDF로 자기가 알아서 다운을 받아 놓습니다. 이런 기특한 일을 다운도 받아 놓고 테이블 만들고, 지금 보면은 체크박스가 하나씩 클릭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얘가 세운 계획을 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점점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포트를 줘요. 그래서 제목은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아스피린 이펙티브니스 이 내용하고, 서머리 한드 백그라운드 내셔널의 초록이죠. 초록을 이렇게 작성해서 메소드에 리절트 서머리 해가지고 일단 레포트를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일단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요런 방향이 이제 맞겠다. 어쨌든 이 중간중간에 끊고 또 뭔가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갑자기 코드를 짜기 시작하고,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포레스트 플롯을 다 만들더라고요. 이 레퍼런스 그 논문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그 메타 분석이나 할 때 꼭 쓰는 포레스트 플롯들을 자기가 알아서 만들고, 뭐 요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 이건 나이별로 이렇게 나눈 것도 자기가 또 하고, 뭐 이런 바그래프도 만들고,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다니.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그 내용 요 좀 전에 보여준 포레스트 플롯에 대한 정리를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피겨 1, 2, 3 아까 해놓고 최종적으로 논문을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냥 텍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논문을 그냥 썼어요. 이렇게 해갖고
저자는 리서치 팀 해가지고 앱스트랙트 이렇게 하고, 이 또 타임스 뉴 로만체로 해가지고 페이지 있고 컨텐츠 쭉 나오고, 그래서 인트로덕션 해갖고 이렇게 쭉 쓰고, 지금 레퍼런스가 이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초기 이 모델이어갖고 조금 에러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끝내버리면, 이게 제가 빨리 돌려서 그런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렸던 포레스트 플롯들 여기다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뭐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아까 좀 나왔었고, 디스커션 내용들도 쭉 나오고요. 기가 막히죠. 그냥 혼자 썼어요. 물론 여기 보면 너무 이렇게 개조식으로 써놔갖고 바로 논문으로 쓰기는 못할 것 같은데, 원래 얘네 LLM들이 그 글의 처음은 굉장히 성실하게 쓰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있죠. 토큰 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거 레퍼런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플리먼트 매트리얼 해가지고, 뭐 이게 사이스페이스 서치 스트래티지라고 해놨는데 어쨌거나 쿼리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스터디 캐릭터리스틱스 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스터디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표도 만들고, 뭐 에거 테스트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놀랍게 그냥 텍스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논문 써버렸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이 에이전트 모델 업데이트하고 한 1, 2주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고,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프로 리뷰 아티클, 시스테마틱 리뷰 이런 거를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쓸까? 사람이 쓰는 게 지금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퍼스펙티브 이런 거 쓰고 오리지널 아티클 이런 것만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사이스페이스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 말고도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데, 네, 제가 다 해볼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안 해보고 있는데, 제가 그 PPT는 해봤는데 PPT는 엉망이고, 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은 데이터 분석을 그래도 제법 하기는 했습니다. 한 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또 데이터 분석하면 맨날 하는 테이블 1 하는 거, 데이터 업로드하고 테이블 1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 어코딩 투 DM, 당뇨를 그룹핑 베리어블로 하라고 했더니 뭔가 잔뜩 코드를 막 짜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쭉 했는데 최종적으로 테이블 1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깔끔하죠. 네, 잘 만들어서 이것도 결국 사이스페이스가 그 연구의 전 과정을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훌륭한 사이스페이스입니다. 그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재밌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